거래량이 자체가 좀 증액이 되어 있으면 상호 간의 흐름에 대해서 검증 효과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상승이 되게 좋은 상승이네, 너무 풍부해, 너무 좋아, 힘이 너무 좋은데,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지금처럼 거래량이 떨어진 상태에서는 검증에 대한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언제 어떤 일이 생길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너무너무 취약한 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장이 사람 잡는 장이에요. 피곤한 장이죠. 언제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죠. 왜 언제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냐면 그 이유도 간단한데, 안녕하십니까, 파세강 송대표입니다. 2024년도 5월 21일 화요일이고요. 현재 시간 14시 1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시장 설명드려볼까 합니다. 시장 상황이 까다롭습니다. 네, 쉽지 않고요. 까다롭고, 특히나 같은 나라에 있는 주가, 미국 3대 지수인 다우지수, 나스닥, S&P 500 모두가 각각의 모멘텀을 따라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장단을 맞추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추세장이라고 하면 대세장 이런 부분을 표현할 때는 전체적으로 섹터만 구분하는 것보다는 업종 전반이 붐업이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업종 전체가 붐업되는 부분보다는 개별적인 주가의 상황에 따라서 영향을 받고 있고, 또 그 영향이 증시 전체에 미친 영향이 크고, 그런 영향이 크기 때문에 변동성도 그로 인해서만 연출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판단하기가 수월하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그래도 항상 시장이 어렵든 쉽든 시장의 길은 따라가 봐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 상황은 한번 따라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새벽에 마감했던 다우지수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새벽에 마감했던 다우지수는 전장 대비해서 196포인트, 0.49%가 하락한 39,806포인트에서 소폭 하락 마감했습니다. 강추세 구간에서 어떻게 보면 5일선 안쪽에서 마감되는 첫 음봉이었고요. 고가를 찍고 내려왔던 음봉이기 때문에 부담은 있다. 근데 이미 어제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직전 거래에서 고점을 찍을 때 거래량 이후에 강세를 유지했지만 거래량이 따라오지 못했다. 어제도 마찬가지예요. 내려오긴 했는데 거래 자체를 보시다시피 거래량이 굉장히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래가 없는 시세는 사실 우리가 허수 시세라고도 표현을 많이 하는데, 허수 시세는 뭐냐면 가격은 형성되어 있지만 실제 체결되지 않은 거죠. 우리가 이제 부동산에서 그런 것들이 많이 하죠. 부동산에서 실제로 계약이 완전히 체결이 되고 등기가 완료가 되고 그 전 단계까지, 그러니까 실제 호가만 그렇게 형성되는 것이고 실가격이 완전히 안착되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거래가 됩니다. 거래가 되는데 제가 설명드리고 있는 것은 개개인, 우리 개개인의 하나, 두 개, 세 개 이 정도 사이클링을 갖고 설명드리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사이클링을 가지고 설명드리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늠하셔서 들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굉장히 떨어졌습니다. 거래량이 좀 터진 음봉이면 아마 오늘 멘트가 좀 강하게 나갈 수도 있었는데 거래량이 따라오지 못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아직까지 멘트를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세게 어프로치하기에는 좀 문제가 좀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5일선을 훼손하기 시작한 음봉이다. 이 부분은 주목하셔야 될 것 같고요. 조심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이제 기술주인데, 나스닥은 어제 여기 좌측면을 보시면 장대 양봉 하나가 올라왔죠. 장대 양봉 두 개가 올라왔는데 눈에 띄게 올라왔습니다. 시세를 완전히 잡아먹었죠. 사실 그 뒤에는 별 볼 일이 없었어요. 그 뒤에는 별 볼 일이 없었는데 엔비디아가 어제 한 2, 3%대 등락을 계속 주면서 주가에 붐업을 줬습니다. 사실 어제 다우지수는 중동 쪽에 있었던 이슈 때문에 약간 긴장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지금 기술주들은 전혀 그런 것들을 보이지 않고 있고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기술주가 아니라 반도체라는 부분이 맞고요.
계속 컨퍼런스가 있고 실적 발표가 있고 하는 부분에서 영향을 받는 부분인데, 글쎄요, 저희가 이걸 이미 경험을 했습니다. 이 패턴을 경험을 했죠. 이런 구간들에서 이미 엔비디아가 주가를 랠리를 친 이후의 그림들을 우리가 경험을 해본 직후이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실적을 기대하면서 주가가 점핑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어느 정도의 실효성을 갖고 있는지는 저도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좀 봐야 될 것 같다. 그냥 올라오는 게 그냥 올라오는 게 아니고 내려가는 게 그냥 내려가는 게 아닌 것 같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게, 이미 올 초에도 뭐 엔비디아가 막 계속 고공행진 치면서 신고가를 주지 않았습니까? 근데 결과적으로 뭐 계속 언론에서 나왔던 것처럼 천불찍으로 날아갔고 막 그런 상황은 아니었거든요. 결국 이제 3월 달에 고점을 찍은 이후에 조정을 받으면서 주가가 동반 조정을 받는 상황이 연출되고 대차 상승을 하고 있긴 한데, 엔비디아 쪽의 라인이 분명히 강해요. 엔비디아 너무너무 강해요. 힘이 보통 센 천하장사가 아닙니다. 하지만 주가를 견인하는 것에 대해서는 앞선 경험이 있기 때문에 섣불리 지금 자리에서 너무 좋아요 라고 말을 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게 현재 위치에서 좀 냉정한 표현일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재료가 과연 노출된 직후에, 목요일날 나올 텐데 재료가 노출된 직후에 어느 정도 흔히 말해서 버팅길 수 있을까, 그 점에 대해서는 조금 의구심이 지금 있는 상태이고, 대신 그때와 지금의 좀 차이가 있어요. 그때는 물론 M7 종목이 지금처럼 순환을 하면서 사이클링으로 상승하긴 했는데, 최근에는 구글, 어제 같은 경우는 델 이런 데서 신제품 관련된, 제품 관련된 발언들이 있으면서 이젠 AI 자체가 꼭 엔비디아만 바라보는 그런 국면은 좀 아닌, AI 반도체에 관련된 부분들이 조금 확장되는 이런 묘소들이 있어서 엔비디아의 빈자리를 또 다른 종목들이 메꿀 수 있는 요인들은 좀 만들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쪽의 움직임은 나쁘지 않았고요. 하지만 아주 베스팅 샷은 아니다. 왜냐하면 거래의 규모를 좀 보셔야 되는데, 잘 보세요. 이쪽에서 올라올 때 거래의 규모랑 지금 올라올 때 거래 빈도 규모를 보세요. 물론 이제 주식을 좀 해보신 분들은, 내가 주식밥을 좀 먹었어 하시는 분들은 어떤 말씀을 하실 거냐면, 야, 그건 당연한 거 아니냐. 여기 A파에서 당연히 거래가 실려 있고, A파 물량이 B파 조정에서도 매물 소화를 안 받았으니까 당연히 C파동 올라갈 때 당연히 거래량이 많이 없어도 올라갈 수 있는 거 아니냐. 맞아요. 그 논리가 맞긴 한데, 무슨 논리가 있냐면 지금 A, B, C 파동 그냥 표현을 붙인 거지 A, B, C 파동 완성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말씀드린 건 뭐냐면, 파동을 주고 고점을 치고 가는 것까지 좋은데 거래가 중간중간에 좀, 여기도 보시면 듬성듬성 거래량이 빠지는 구간들이 있지만 그 뒤에 거래량이 후발주자대로 좀 많이 붙는 경향들이 보인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그냥 기하급수적으로 거래량이 다운되고 있어요. 이제 거래량 드랍 현상은 얘만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어저께 조금 더 셌던 게 누구냐면 마이크로소프트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마이크로소프트도 지금 신고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거래의 빈도가 죽고 있어요. 거래 빈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거래량의 개념을 설명드리려고 하는 것보다 거래량이 있어야 시장에 유동성이 있고 유동성이 있어야 증시가 지탱할 수 있거든요. 근데 유동성이 없는 장이 제일 무서운 장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아마 최근에 나스닥 거래를 좀 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최근 프리마켓 시장은 진짜 뭐 할 일이 없어요. 프리마켓 시장, 제가 이 시간대 영상을 많이 찍어서 올려드리잖아요. 저희 이 시간대 매매 많이 하거든요. 근데 매매를 많이 해서 올려드리는데 지금은 매매할 게 없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침부터 5시, 7시에 개장한 다음부터 지금까지 제자리예요. 꼼짝을 안 해요. 이거 이제 개장해야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게 왜 이런 현상이냐면, 유동성이 떨어진 상태에서 변동성이 어떤 식으로 나냐면 유동성이 약간 가위바위보 형태가 됩니다. 가위바위보 형태가 돼서, 예를 들어 가지고 어제 가위바위보 해서 어제 위가 이겼어. 그럼 위로만 쏘고 끝이에요. 반대로 내일 가위바위보 했어. 아래. 그럼 아래로만 가서 끝나는 거예요. 그 이상 그 이하가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근데 이 거래량이 없는 현상의 최대 취약점은 뭐냐면, 최대 취약점, 분명히 거래량은 다시 증가가 돼요. 거래량이 계속 다운될 수는 없기 때문에 거래량은 반드시 늘어나게 되어 있거든요.
이제 그 거래량이 추격 매수이냐 아니면 차익 실현이냐에 따라서 주가의 향방이 완전히 달라지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올라가는 것을 자체를 온전하게 바라보면서 아 이거 너무 잘 올라간다 이렇게 말을 못해요. 왜? 거래가 너무 약하니까. 왜냐면 이 거래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지지와 기반의 문제인데, 자 보세요 여러분. 지금 제가 하는 영상을 봅시다. 제가 지금 영상을 찍어드리고 있죠. 자, 저는 영상을 촬영을 하는 사람이에요. 유튜브 영상을 촬영하고 있고, 유튜브 촬영을 하기 위해서 차트도 보고 시장 뉴스도 보고 시장 분석도 하고 시간을 보내겠죠. 전 분석을 합니다. 자, 그럼 영상이 끝나면, 자, 그 다음 단계, 이 영상을 만들어 주시는 분이 계시겠죠. 여기 스텝이 있어요. 그럼 영상을 만들어 주신 분 스텝이 가져갑니다. 그럼 영상을 만들어 주신 분 스텝께서 이 영상을 만드시죠. 그리고 업로드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순서적인 절차잖아요. 거래량이 없는 거는 어떤 얘기냐면, 제가 영상을 찍어서 제가 영상을 올려요. 물론 그렇게도 할 수 있죠. 하지만 이제 절차적인 단계를 설명드리는 건데, 그렇게 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어떤 현상이 생기냐, 중간 지지대가 없잖아요. 만약에 제가 영상을 찍었어요. 업로드하기 전에 파일이 깨졌는지 안 깨졌는지 저는 제가 편집하면서 봐야 되는데, 그걸 저는 볼 시간이 없죠. 그러니까 담당자가 보고 있단 말이에요. 담당자가 그걸 체크하면서 이거 대표님 잘못됐어요 라고 알려주면 다시 찍겠죠. 그런 논리법이에요. 거래량이 자체가 좀 증액이 되어 있으면 상호 간의 흐름에 대해서 검증 효과가 생기거든요. 지금 상승이 되게 좋은 상승이네. 너무 풍부해. 너무 좋아. 힘이 너무 좋은데?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지금처럼 거래량이 떨어진 상태에서는 검증에 대한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언제 어떤 일이 생길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너무너무 취약한 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장이 사람 잡는 장이에요. 피곤한 장이죠. 언제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죠. 왜 언제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냐면 그 이유도 간단한데, 이건 선물로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선물을 보시면 어떤 현상들이 좀 있냐면, 지금 여기 하나 보세요. 제가 여기다 쳐드릴게요. 여기. 그 다음에 쭉 가서 여기. 쭉 가서 여기. 지금 여기를 보시면 어떤 거래들이 있죠? 꼬랑지가 있죠? 캔들의 꼬리가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뭘 말하냐면, 지금 여기서도 있는데, 왜 캔들이 아니고 꼬리입니까? 왜 캔들이 아니고 꼬리죠? 이거 시세가 온전하지가 않아서 그래요. 시세 자체가. 그러니까 아주 단발적으로 요 구간대에서만 가보면 뭐가 깔려 있냐면 거래가 깔려 있어요. 거래가. 그러니까 갑자기 유동성이 터져 들어와 버리면 시장이 헷가닥 해버리는 수가 있다 이거죠. 이제 그 상황이 추이로 바뀌는 현상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같은 패턴이 제일 까다로워요. 언제 어떻게 움직일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늘 긴장 상태죠. 근데 뭐 시장이 그렇게 유도하니까 어쩔 수가 없습니다만, 흐름에 대한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의 이 유동성이 떨어지고 있는 증상은 안 나타나는 증상은 아니에요. 자주 나타나요. 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이런 증상들이 뭐 보기 드물다거나 뭐 그런 현상이 아니라 자주 나타나요. 여기도 보시면 막 저점 깨고 내려가죠. 여기도 저점 깼잖아요. 거래량 봐보시면 거래량이 다운돼 있어요. 지금 여기도 고점 막 치고 가고 있죠. 거래량이 다운돼 있어요. 그 자주 있는 일이에요. 이게 뭐 엄청나게 특별하고 그런 것은 아닌데, 문제는 이 현상 뒤에 항상 주가는 좀 복잡하게 움직이더라. 왜냐면 그 뒤에는 이제 돈이 싸움을 하잖아요. 지금은 돈이 싸움을 안 해요. 지금은 돈이 싸우는 자리가 아니죠. 왜냐하면 흐름의 싸움 자리란 말이죠. 이제 이런 흐름의 자리의 싸움이 끝나면 돈의 싸움 자리로 변질돼 버려요. 그럼 이제 돈 싸움이 되니까 이제 시장이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유동성의 이런 좀 다운 현상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좀 알고 가는 게 좋고, 아마 이런 부분들 잘 얘기 안 하죠. 지금 다우지수가 추세선이 뭐 어떻게 됐고
추세가 너무 좋고 뭐 여기서 쌍바닥을 찍었고 했으니까 쌍고점을 찍었는데 여기를 돌파를 했으니 일단 우상향인데 여기를 한번 지지받고 또 가야 된다. 보통 이렇게들 얘기를 할 거고 아마 개인적으로 분석도 그렇게들 많이 하실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는 기술적인 측면들이고 물론 거래량적인 측면도 기술적인 측면이긴 한데 이거는 개념에 대한 부분, 유동성의 개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속에 이걸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좌측에서도 어저께 고점을 툭 하고 때렸어요. 근데 축 하고 빠졌죠. 거래가 연속성이 있는지를 봐야겠죠. 있는지 없는지. 없다. 그러니까 다시 드랍. 그러니까 다시 제자리 행복. 그리고 나서 지금 당연히 거래가 없는 지금 거래가 없고. 여기서 거래량이 갑자기 또 어떻게 위로 휙 튀거나 아래쪽 휙 튀면 또 변동성이 더 붙여지고. 지금 그 유동성의 사이클을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다 이거죠. 근데 이거는 꼭 재료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건 재료의 문제는 아닙니다. 뭐 FOMC 의사록이 있고 연준 이사들의 발언들이 기다리고 있고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기다리고 있고 그래서가 아니고 작년 하반기부터 올 상반기까지 있었던 그런 유동성장의 약간의 그 브레이킹 타임 정도로 보시는 게 맞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상반기에 있었던 상승장에서의 브레이킹 타임인데 현재의 주가의 레벨과 똑같잖아요. 현재의 주가의 레벨이 똑같기 때문에 여기서는 무슨 카드가 나올 수 있어요? 공격적인 매수력이 나올 수도 있지만 차익실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두 가지의 카드가 다 열려있는 거죠. 근데 이제 거래량이 어느 정도 가늠이 되게끔 움직이고 있으면 아 얘네들이 그런 생각하고 있구나라고 우리가 추정 파악할 수 있는데 거래량을 지금처럼 잠가두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종목들의 움직임들도 유동성이 작으니까 전 종목을 업하기는 어렵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한적인 종목으로 돌릴 수밖에 없고 제한적인 종목으로 돌리다 보니까 특정 종목군들이 오늘은 얘가 대장, 내일은 얘가 대장 이런 식의 사이클이 나타나면서 시장을 좌지우지하다 보니까 우리가 현혹당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반도체라는 좋은 먹잇감이 있긴 했죠. 그러니까 좋은 먹잇감들이 있으니까 증시를 펌핑하곤 했는데 다우지수를 보니까 아니 웬걸 조정받고 마감이 됐네. 이건 도대체 어떻게 봐야 될까? 이 논리로 가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은 그러한 상황이고요. 주가 자체는 다우지수의 개념은 어제와 동일합니다. 뭐 나스닥도 마찬가지고 어제와 저는 크게 변동사항은 없고요. 뭐 주가 레벨이 뭐 크게 변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 시황이 바뀐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이고요. 동일한 뷰에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 지금은 타이밍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그다음 두 번째로 목표가를 얼마나 잡을 건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목표가 방향성을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어요. 양쪽 다 어떻게 되겠다라고 인지를 하고 있는데 이제 얼마까지 해서 먹어야 될까 얼마나 많이 먹어야 될까 얼마나 적게 먹어야 될까 이거를 계산하고 판단하는 것이 지금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이 좀 길었고요. 자, 이런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해당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직접 공부하시고 뭐 직접 파악하시고 들어보시면서 공부하는 내용들이시기 때문에 직접 한번 연구를 깊게 해보시고요. 매매를 많이 하는 것보다도 여러분들께서 이 상황을 인지하고 접근하는 것이 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 점을 잘 이해하시면서 오늘장 대응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생왕 송 대표였습니다.